지금 전월세 할까 집을 사실까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딱 한마디만 할게요. 전월세 가지 마세요. 그냥 사세요. 요즘 정부 규제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집을 사도 괜찮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권 하에서 세 번의 대출 규제가 나왔거든요. 6월 27일, 그다음에 9월 7일, 10월 15일. 최근에 나온 게 이제 10월 15일 규제인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투기가열지구,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더 확대한다는 내용인데요. 투기가열지구가 뭐냐면은 과도하게 집값이 오른 지역을 이제 조금 조정하기 위해서 뭔가 규제를 내는 거를 투기가열지구라고 하고. 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뭐냐면요. 우리가 집 살 때 엄마 아빠 허락 받고 사잖아요. 그쵸? 나라의 허락을 한 번 더 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서울 전 지역이 투기가열 지구자 토허가 지역,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12곳 도시가 투기가열 지구이자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규제 지역이 되면 뭐가 안 좋아지냐면요. 대출이 줄어요. 우리가 사실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보통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해요. 그걸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데 그걸 한도를 줄여버립니다. 최대 한도 6억, 6개월 내 전이 의무, 6개월 내 처분 조건 이렇게 6665 외우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투기가열지구가 되면은 그걸 다 또 못 받아요. 원래는 비규제 지역일 때는 70%까지 LTV 70%라고 해서 집값의 70% 시세까지 대출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6억 한도가 있었죠. 근데 이제 투기가열지구가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LTV 집값 시세의 40%까지만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6억 한도까지 DSI 충족이 되면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4억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억이 줄어버리는 거죠. 지금 전문 용어들이 엄청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해서 대출이 안 나온다라는 건가요? 맞아요. 대출이 내가 받고 싶어도 LTV 40, 집값의 시세 40%까지만 대출을 해주겠다. 아, LTV 40이 집값의 시세의 40%. 맞아요. 네. 그럼 집값이 오르면은 대출 금액은 그거에 따라서 바뀌고 막 그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래도 최대 한도는 6억을 넘길 수는 없는 거죠. 근데 6억도 다 받을 수는 없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뭐예요? 아파트를 살 때 빌라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구청장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시 구청장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 집에서 실거주를 하겠다. 사유 같은 게 있잖아요. 뭐 결혼했으면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새로운 집을 꾸며야 되니까 집을 사겠다. 이런 실제적으로 진짜 허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집을 사야 되는 이유를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누구한테? 구청, 시청에다가. 어떻게 설명해요? 내가 만약 그러니까 설명할 게 없죠. 그럴 경우 있었잖아요. 그럼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가 안 나와요. 아니 그냥 이사하려고 아니요. 이사하려고 그러면은 왜 이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야 돼요. 이전 집이 뭐 오래 살아서 근데 이 지역으로 이사가 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가 동네 좋아 보여서? 안 돼요. 그렇게는 뭐 우리 애가 학교를 여기를 가겠다. 내 직장이 여기로 이직을 했다. 이런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피디님처럼 나 그냥 이 지역이 좋아서요? 허가 안 나와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뭔가 직장 때문이라고 하면은 직장이 이 근처라는 증거를 맞아요. 또 증거를 되고, 내야 되죠. 아기 교육 때문에 이사했다고 해도 괜찮지 않아요? 그럼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애 학교를 여기다 보내려고 이사를 한다. 그런 정말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처음 집 사는 사람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 서울 전 지역, 그다음에 경기도 12개 투기가열지구에서 아파트에는 해당이 돼요. 아파트 사는 누구나 다? 네, 맞아요. 누구나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거 하는 목적이 뭐예요? 진짜 집을 살 애들만 살아. 투기는 절대 안 된다. 내가 꼭 집이 필요한 사람만 집을 사라. 왜냐? 집이 없잖아. 그래서 또 꼭 필요한 네가 꼭 그렇게 필요하다면 내가 허가를 해줄게. 근데 너가 구체적인 사유를 잘 써서 내야지만 내가 허가를 해주는 거야.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네가 아무리 돈을 많이 들고 와도 네가 살 이유를 못 대면 충분한 이유가 안 되면 나는 허가를 안 해줄 거야.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허가가 잘 되는 예는 어떤 게 있어요? 신혼부부야. 왜냐하면 신혼부부든 집이 없었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독립을 하는 거잖아요. 왜? 새로운 가정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지금 실거주 허가가 잘 나온다고 제가 들었어요. 소장님들한테.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혼자 집을 사서 독립을 하겠다는 의미로 집을 사면 그건 허가가 잘 나오나요? 그것도 내가 왜 독립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잘 써야 되겠죠? 허가잖아요. 무조건 이유가 필요한 거죠. 내가 왜 여기서 실거주를 해야 되는지. 직장이 뭐 부모한테 독립을 해서 여기 집을 구해야지만 직장에서 뭐 출퇴근이 가깝다라든지 모든 이유를 다 그 허가서에 써야 됩니다.
타당한 이유를 쓰셔야 되겠죠? 그거 잘 쓰는 방법도 있나요? 웬만하면 솔직하게 그러니까 진짜 실거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쓰겠죠. 조금이라도 투기 목적이 보인다. 그럼 살 수가 없습니다. 허가를 안 해줍니다.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정부는 그럼 이걸 왜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쉽죠. 대출이 안 나오면 우리가 뭘 못하죠?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집을 못 사게 하는 제도입니다. 왜냐? 앞으로 공급 물량도 없고 이제 집을 파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사고 싶어도 살 수도 없지만 파는 사람도 집 세입자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집을 나가야지만 실거주 할 수 있는 물건만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웬만하면 자기 집 한 채, 그 다음에 나머지 집은 세입자한테 전세를 주잖아요, 우리가.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하면 실입주자만 입주를 할 수 있는 물건만 살 수 있으니까 세입자 있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나올 집이 없죠. 서로 집을 사지 말라, 팔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왜냐? 앞으로 공급이 없으니까. 제가 실거주를 하려고 해도 그러면 지금 집 사기 힘들어진 상황인 거예요? 맞아요. 실거주를 하려면 우리가 실거주 가능한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집들은 다 집주인이 한 명이 살고 있거나 아니면 세입자가 살고 있거나 하지만 세입자가 안 나가면 그 집 팔 수가 없어요. 그럼 집주인이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나가려면 본인이 새로 이사하는 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인도 뭐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이사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럼 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네. 살 집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집값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공급은 없어요. 근데 수요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규제로 인해서 앞으로 아파트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저는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아직 시행된 지 얼마가 안 돼서 뭐 이제 세입자 양해를 구하고 아니면 집주인이 이사갈 집이 아직 입주 물량이 좀 남았잖아요. 그런 새로운 집이 생기면 기존에 살던 집주인이 그쪽으로 이사 가면서 자기 집은 보통 팔고 가거든요. 아직 입주 물량이 많고 입주 물량이 많다는 거는 새로운 집이 이사갈 집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살던 집주인들이 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고 자기가 살던 집을 이제 매도로 내놓겠죠.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집이 조금 늘어나는 거겠죠. 아직은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점점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을 사고 싶어도 집이 없고 전세 월세를 구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전세 월세가 없거든요. 그렇게 없다 보면 월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럼 그 월세 내는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고 집을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쯤 이미 늦었다. 집이 없다. 내가 이사 갈 집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집 하나가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그 집을 원할 것이고 공급 물량은 없기 때문에 이제 집값은 폭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집을 빨리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올해 말, 25년 말, 26년 초까지 사는 게 기회라고 생각해요.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지금 사면 잔금 뭐 2개월, 3개월 하니까 2달이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청약이란 게 있기 때문에 좀 기회를 기다리면서 김포에서 청약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경기도 지역에서 아직 비규제인 지역 청약들을 좀 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청약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3기 신도시, 그다음에 이제 김포라든지 비규제 지역 청약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 물량도 좀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데 청약을 기다리면서 또 거기서 시작을 해서 한번 또 나중에 2년 후에 갈아타고 계속 갈아타는 진행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전월세 살다가 나중에 집 사는 거는 추천해주지 않는 건가요? 저는 진짜 비추천이에요. 아니 갱신권을 써서 2년에 살 수 있잖아요, 더. 근데 2년 후에 내가 갈 집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전월세도 2,000세대, 3,000세대 5%도 안 돼요. 10개 이내도 안 돼요. 근데 2년 후에 그게 더 늘어난다는 보장은 절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급한 마음에 아무거나라도 사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그래도 잘 알아보고 좋은 데를 사는 게 좋은 건지 어떤 거 추천해 주시나요? 저는 이번 시장은 저번 정권이랑 다르게 철저하게 똘똘이로만 갈 것 같거든요.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장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아직 저렴한 주택도 있어요. 정말 선별해서 잘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매도할 때 잘 매도될 거래량이 많은 지역 위주로 아파트 위주로 잘 선별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똘똘한 한 채는 어떻게 골라요? 똘똘한 채는 일단 우리가 네이버 페이, 네이버 부동산을 열고 나서 그걸 필터를 걸어요. 500세대 이상.
그다음에 이제 역세권 위주. 그리고 연식이 이제 10년 전후도 괜찮아요. 왜냐면 신축이면 좀 가격이 나가니까 10년 전후도 괜찮은데 그게 또 가격이 올라가면은 뭐 30년 이상 너무 리모델링 호재가 있거나 재건축 호재가 있는 초기 재건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보시면 됐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대단지일 거, 500세대 이상일 거, 그다음에 여기서 가까울 거, 그다음에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아파트들, 그런 위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재건축 재개발 네. 소재가 있는 곳을 알아보라고 네. 했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된 곳을 말하는 건지 재건축 재개발을 할 예정인 아파트에 들어가라는 건지 아, 진짜요? 재개발, 재건축이 뭐냐면은 이제 30년이 넘어가면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아파트를 다시 짓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경기도 지역에도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을 진행하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진행이 많이 됐으면 비싸요. 하지만은 초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직 그 호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가격이 선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재건축 이제 진행을 하겠다. 뭐 아니면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안전진단이라는 걸 통과하면 좋거든요. 아, 그리고 네이버 페이에서도 사실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찾아요? 네이버 페이 호객노노에 네이버 페이에서 일단 제재로 검색을 해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탭이 있거든요. 거기서 일단 공부를 해요. 지역 공부를 한 다음에 호객노노는 그 아파트 단지를 들어가 봐요. 호객노노에 되게 친절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30년이 넘었어. 재건축이 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근데 안 되는 단지들도 있거든요. 너무 기존 용적률을 다 쓴 단지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안 돼요. 하지만은 우리가 주공 아파트라든지 뭐 시형 아파트 아니면 뭐 수지라든지 뭐 광명, 안양 여러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경기도 지역에 초기 재건축, 초기 리모델링 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자본금이 좀 부족하신 젊은 사회초년생 신혼 부부들은 이런 단지들 좀 노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에 들어가는 맞아요. 거죠? 네.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부동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객노노 또 이용하시면 돼요. 호객노노 광고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 빨리 사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 진짜 돈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PD님 청약통장 있죠? 네, 있어요. 그러면 청약통장으로 일단 경기도 비규제 지역은 보통 5천만 원 있으면 쓸 수 있거든요. 김포 같은데? 그러면 거기 청약을 쓰세요. 그래도 지금 그나마 확률이 높은 데가 김포 같은 비규제 지역이에요. 그러면 거기 5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청약 당첨돼도 문제가 없는데, 그 정도는 이제 직장이신 분들은 신용대출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럼 대출을 또 어떻게 하지? 남은 돈은 어떻게 내지? 생애 초초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번 규제에서 빠진 게 생애 초초거든요. 생애 초초는 4억 2천까지 나옵니다. 6억이 아파트 정책 자금으로 또 나오고요. 시중 대출에서도 생애 초초가 있거든요. 그분들도 투기가열지구에서 6억까지 나옵니다. 생애 초초 있으신 분들은 지금 사야 돼요. 왠지 알아요? 곧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쵸? 계속 줄이잖아요. 정책이 이제 3번 나왔거든요. 3번밖에 안 나왔어요. 지난 정권에서 22번의 대책이 나왔거든요. 이제 3번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생애 최초도 줄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애 최초를 가지고 있다. 자꾸 생애 최초 있다고 자기 아낀다 하시는데 아끼면 똥돼. 그거 쓰셔야 됩니다. 네, 진짜 없어진다니까요. 최소 5천이라도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비규제 지역 청약하세요. 아니면 3기 신도시도 괜찮습니다. 비규제 지역 사도 괜찮다라는 거죠? 네, 지금 비규제 지역도 너무 괜찮습니다. 빨리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댓글을 보니까 네. 비규제 지역도 곧 규제 지역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맞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이번 10월 15일 대책 이전에도 어차피 서울 전 지역 투기가열 지구 된다. 빨리 사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규제 지역이 이미 경기도 12곳 도시까지 됐잖아요. 근데 저는 또 나머지 지역도 규제 지역 된다. 나머지 지역도 규제 지역 되기 전에 사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비규제 지역 중에서 곧 규제 지역으로 될 것 같은 지역이 어느 곳인지 찝어주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되게 핫한 지역들 있잖아요. 구리라든지 남양주시, 뭐 다산 신도시, 그다음에 안양 만안구, 그다음에 수원 건성구, 뭐 김포 등등 이런 지역들도 지금은 비규제지만 곧 규제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비규제는 아직 대출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빨리 사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대출 나올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대출 나올 때 사라.
그러면은 조금 종잣돈이 있는 사람들은 규제 지역을 무리해서라도 들어가는 걸 추천하는 거고 생애 초초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규제 지역을 먼저 들어가셔야 됩니다. 생애 초초를 쓴 사람은요? 쓴 사람은 대출이 필요 없으신 분들도 규제 지역에서 시작하는 게 좋고, 근데 문제는 항상 돈이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좀 나와야 된다 그러시면 지금 비규제 지역 중에 굉장히 똘똘한 지역들 있잖아요. 뭐 수원 곤성구의 신축들, 아니면은 다산 신도시, 그다음에 경기도 안양 만안구, 임장 앞으로 다닐 곳들 많잖아요. 그런 데서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임장 다니는 지역들을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핫하고 앞으로 오를 지역이다, 더 오를 여지가 있다, 이런 동네만 제가 임장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그 유튜브 구독하시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랑이님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금리가 6%라는데 진짜예요? 그거 내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불인이들은 정말 뉴스만 믿으면 안 돼요. 지금이 11월 달이잖아요. 우리나라 은행은 그 금융 총량제라고 있어요. 그리고 1년에 쓸 수 있는 그 대출 한도가 있거든요. 11월, 12월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럼 대출 어떻게 집 받아서 사죠?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잔금은 내년 1월로 하세요. 우리가 대출 실행은 잔금날 기준이거든요. 잔금을 1월로 하시면 그때 다시 세액 총량이 세팅이 이제 0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다시 금리, 기존 금리 3% 4%대로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럼 연말에는 원래 금리가 좀 맞아요. 올라가요? 왜냐면요, 은행에서 이제 대출 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려면은 뭐 6% 금리라도 한번 내봐, 이런 거죠. 다 끝났으니까. 괜히 그것 때문에 네. 겁먹어서 계약 안 하는 건 아유, 안 되겠네요. 그럼요. 잔금날을 1월 이후로 하시면 됩니다. 1월 1일도 괜찮아요? 네, 맞아. 1월 1일 너무 빡세고 한 1월 5일 정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럼 1월 5일 이후에 네. 그러면 금리는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부동산 투자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불인이들은 뉴스만 좀 믿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뉴스 보면서 뭐 영끌 대출이다, 뭐 거래 건수가 줄고 있다, 이런 뉴스들 보면서 뭐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뉴스들 보면서 되게 겁을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 다 아니거든요. 실제로 지금 거래가 안 올라오는 이유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그게 보통 3주가 걸려요. 그러면 계약서가 올라오기까지 보통 한 달이 걸립니다. 지금 근데 실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요, 토지거래 허가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거를 확인하셔야지 네이버 시세에서 거래가 없네? 지금 거래가 안 되는구나. 아무도 집을 안 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인이들은 꼭 토지거래 허가 건수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전월세 할까 집을 사실까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딱 한마디만 할게요. 전월세 가지 마세요. 그냥 사세요. 어디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제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